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당뇨 치료제 천연물 신약 개발을 하는 의학적 배경 2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이제 당뇨 치료제 D&D를 활용해서 그 천연물 신약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정말 되겠어? 이 조그마한 회사에서 라고들 걱정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이제 임상 1상을 한다는 얘기는 임상 2상도 가야 되겠고 최종적으로 임상 3상을 거쳐서 신약으로 이제 FDA에 승인이 나야 되는 그런 긴 과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당뇨 환자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일은 겪어봤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 임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 예감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당뇨 치료제 천연물 신약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그 제안을 하거든요. 투자 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즘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죠. 여러 인프라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또는 뭐 아래 공포 그래서 뭐 리세션이다 경기 침체다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천연물 신약 개발하는 당뇨 치료제를 미룰 수가 없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타난 효능들이 너무나 좋았고 결과가 너무 잘 나왔고 그래서 저희는 투자 요청서를 제가 벤처 캐피탈리스트 그러니까 VC라고 하죠. 대형 VC들에게 제가 임상 1상 비용 이만큼 드니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서를 몇 군데 내고 또 발표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투자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VC 투자 심사역들도 계시고 또는 현재 나라 상황이 어려우니 잠시 보류했다가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시는 VC들도 있고 하여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저는 이 임상 1상에 들어가는 자금을 마련을 해서 당뇨로 고통받고 있고 당뇨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야심차게 모험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타난 이 현상을 보면 당뇨 환자들에게서 나타난 걸 보면 이 정도 되면 당뇨는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법을 하면 당뇨를 탈출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부터 더 이상 공포 없이 중지를 시킬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 과정에서 당뇨약은 당연히 탈출할 수 있었고 인슐린 주사도 6개월 내지 1년이면은 탈출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반면 일형 당뇨 환자들은 2년 3년이 좀 걸리더라는 내용. 다만 당뇨 진단직 시오면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주사든 약이든 다 끊고 정상생활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러한 지금까지 난치성, 불치성이라고 여겨졌던 일형 당뇨의 췌장의 베타세포가 재생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되더라. 물론 정도에 따라서 기간이 단축되느냐 늘어나느냐 그 차이와 인내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형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정상화 안 되어서 다들 당뇨약을 먹던 인슐린 주사를 맞든지 간에 평생 고생을 하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걸 해보니까 우리는 지금 파괴된 베타세포가 재생이 되는 마당에 2형 당뇨의 인슐린 저항성의 정상화점은 매우 용이하더라.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것은 당뇨 치료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약과 주사제가 나오고
오늘 또 어제도 계속해서 당뇨 치료제 관련된 신약이 발표되고 막 획기적이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거에 몇십 배로 효과가 좋은 이 DND를 갖다가 왜 내가 그러면 당뇨 치료제 신약 개발을 내가 왜 머물러야 되겠는가? 왜 미뤄야 되겠는가? 그럴 이유가 없다. 다만 내가 부족한 것은 자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천연물 신약 개발 임상 일상 하는데 자금을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당뇨 치료제에 있어서의 글로벌한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시드로 투자해주는 그러한 소중한 자금은 우리가 임상을 일상을 끝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신약 개발할 때 임상 일상은 환자에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독성 검사와 유전자 독성이랄지 여러 독성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인원은 약 20명에서 80명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전임상을 통해서도 간독성과 신독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효능에 대해서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임상 증례를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미 우리가 식사로서 하면서 전혀 독성이 없다는 것을 검증할 수가 있었고, 그럼 이제 임상 이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당뇨 환자에게 적용합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 100명에서 최대 300명에게 이 투여를 해서 환자들의 효과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어땠습니까? 575명에게서 국내외 대학병원과 국내외 병원 의원에서 나오는 의료 데이터, 여러분들이 정보 수집 활용 공개 동의서를 사인을 해주셨고, 그리고 국내 대학병원에서 또는 병의원에서 나오는 그러한 여러 의무기록 사본을 공개를 해주셨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고, 데일리 혈당 리포팅을 통해서 저는 모든 것을 40여 가지에 걸쳐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당뇨 치료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제가 왜 임상 1상과 2상이 이렇게 되고 임상 3상에서는 300명에서 약 3,000명에 걸리는 그러한 시간이 총 임상 1상에서 3상까지는 약 7, 8년이 걸리는 이 긴 시간인데 제가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미 저희는 전임상을 통해서도 성공적으로 기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SCI 논문의 기전과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실을 수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전 세계 유럽 특허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선진국 25개국에 특허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어땠습니까? 이제 임상 증례 케이스, 임상 증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FDA나 우리 식약처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기에는 너무 여력이 부족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으니, 그럼 우리가 클리니컬 트라이얼 케이스라고 합니다. 즉 임상 증례라고 합니다. 이런 임상 증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면서 전해주는 여러 의료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측 모델을 저는 4년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서 575명이라고 하는 1형 당뇨는 138명에 1.5형과 2형 당뇨 환자들은 437명, 이렇게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추적 관찰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1형 당뇨와 1.5형 당뇨와 2형 당뇨 환자들이 포함이 되었고, 심지어는 이미 당뇨 합병증이 9가지, 10가지 되신 분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이미 암으로 전이가 되어서 암 환자도 계셨고, 이미 신장 투석이 진행이 되어서 신장 투석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신 분들이 오셨고, 그리고 이미 신장 투석을 지나서 신장 이식을 하신 분까지 오셨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데이터까지 다 포함이 된 그러한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매일매일 보내주셨던 데일리 혈당 리포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2개월이나 3개월마다 다니셨던 국내외 대학병원과 국내외 병의원에서 나오는 혈액검사 결과지 및 의무기록 4번 결과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정보 수집 활용 공개 동의서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충분히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루에 2회씩 아침과 저녁의 식사로서 대신하셨고, 물론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회복식으로 부가 메뉴 이런저런 식사, 일반 식사를 같이 함께 병행할 수 있었지요. 지금까지 보면은 1형 당뇨가 138명에 2형 당뇨가 437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1형 당뇨는 남성이 65명, 여성이 73명. 그러니까 남녀 차이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남녀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1형 당뇨 환자가 있었던 반면 2형 당뇨는 437명 가운데에서 남성이 289명, 여성이 148명, 거의 100명 이상 남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수록 여성에 비해서 남성 쪽에 당뇨 환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형 당뇨와 2형 당뇨를 비교를 해봤더니 남성이 354명, 여성이 221명, 역시 확연하게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남성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령별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볼 때 1형과 2형을 비교해 봤는데 10세 미만에서는 2형 당뇨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0세 미만에서는 1형 당뇨가 19명이었습니다. 10대에서는 1형 당뇨가 42명, 2형 당뇨는 3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1형 당뇨는 10세 미만과 10대에 걸쳐서 우리가 138명 가운데 61명이 차지합니다. 거의 반절 이상이 10대와 10대 미만의 연령층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리고 20대로 가면은 이제 1형 당뇨가 조금 줄어듭니다. 10대와 10대 미만에서 61명이었던 것이 20대로 가면 1형 당뇨는 18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2형 당뇨는 4명이 되었고, 자, 이제 문제는 30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0대는 13명의 1형 당뇨, 2형 당뇨가 7명, 우리 표본에서 살짝 증가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년에 들어가는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40대에서는 1형 당뇨가 10명, 성인 당뇨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40대에도 1형 당뇨가 10명, 자, 2형 당뇨가 58명으로 급증합니다. 30대에 7명이었던 2형 당뇨가 40대에 58명으로 급증을 하고, 이제 50대가 되면 50대에도 1형 당뇨가 23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형 당뇨 하면은 어린 사람 소아당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여기에는 1.5형 당뇨로 진행되었던, 악화되었던 분들이 더 나빠지면은 바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가 되어서 인슐린 분비량이 전혀 되지 않는 1형 당뇨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대에도 1형 당뇨가 23명. 그런데 갑자기 폭증을 합니다. 2형 당뇨가 154명으로 증가합니다. 우리가 아까 40대에서는 58명이었어요. 30대에서는 7명이었던 게 2형 당뇨가 40대에 오니까 58명, 50대로 오니까 154명이 들어버립니다. 물론 1형 당뇨도 폭증을 했습니다. 자, 60대가 됩니다. 우리가 소아당뇨라고 생각했던 60대, 1형 당뇨조차도 60대에서는 12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50대와 60대에서도 35명이나 되는 1형 당뇨 환자가 있습니다. 자, 60대에서 2형 당뇨가 160명입니다. 지금 40대와 50대, 60대에서 200명에다가 212명에다가 312명, 372명이 바로 40대, 50대, 60대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70대와 80대로 넘어가면 1형 당뇨는 없고, 없다는 것은 여기에서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일형 당뇨가 되고 고령이 되면 이미 또 다른 합병증이나 다른 질병으로 전이되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2형 당뇨도 70대에도 45명이나 계셨습니다. 80대에도 6분이나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575명 가운데 1형 당뇨는 10대와 10대 미만의 많은 증가가 있었고, 반면에 2형 당뇨는 40대와 50대와 60대에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당뇨 환자별로 보면은 성별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천연물 신약 개발하는데 임상 일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환자는 우리 국내 환자에만 머물렀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이 신약으로 개발이 된다면 우리 국내에 있는, 물론 해외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고 똑같은 효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글로벌화를 위해서, D&D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해외 당뇨 환자들에게도 적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에서는 미국과 독일과 일본과 중국과 중동, 그리고 호주, 이런 나라에 걸쳐서 환자들에게 D&D를 공급했는데, 해외에는 14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급했습니다. 이유는 D&D의 글로벌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해외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우리가 공급을 했던 것입니다. 기존의 치료 방법은 우리가 보통 575명 가운데 당뇨 약만 드셨던 분이 36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주사와 당뇨약을 병행하거나 인슐린 주사만 맞았던 분들이 71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으로 가는데 임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효능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뭘로 삼았느냐? 첫 번째가 1형 당뇨 같은 경우 또는 1.5형 당뇨 같은 경우에 파괴된 췌장의 베타세포의 재생 정도였습니다. 과연 C펩타이드와 인슐린 분비량이 어느 정도 증가되느냐, 개선되느냐, 정상화되느냐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었었고, 그 다음에 당뇨가 왔는데 그럼 합병증은 어떻게 되느냐, 합병증이 완화가 되는지의 여부를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당뇨약을 중단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인슐린 주사에서 또는 인슐린 펌프에서 탈출할 수 있었느냐, 탈출을 하고 해야만이 우리는 성공의 척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뇨약도 탈출해, 인슐린 주사도 탈출해, 그 다음에 합병증도 완화가 돼, 그리고 췌장의 베타세포가 정상이 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복혈당이나 식후혈당이 당연히 정상화되어야 되겠고, 당화혈색소가 정상화로, 즉 6 미만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봤어야 됐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봤을 때 이 D&D의 성공률은 약 70%에 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D&D를 식사를 하는데 연속성, 즉 지속성이 관건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식탐을 여러분들이 제어를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규칙적인 운동은 당연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공률은 약 70%. 모든 환자들은 당뇨를 앓건 고혈압을 앓건 고지혈증이건 암이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환자들은 그 병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게 되지요. 당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70% 이상의 효과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러면 30%가 왜 저는 실패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단율이라고 합니다. 왜 이분들이 중단했느냐? 정말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것을 식사 대용, 대체 식품, 건강식품 이거에 머무르지 않고 약물, 신약으로 개발을 임상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은 개발 단계이고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단계, 개발 단계에서는 당연히 회사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FM대로 진행을 했어야 됐었고, 이제는 그러한 임상 결과가 우리가 신약 개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으로 드시지 못했던 분들조차도 보험 적용이 되면 값싸게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어서 제가 이러한 중단율을 30%를 보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 좋은 걸 앞에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여기에서 중단하고 못 먹어야 되나, 그 가슴을 치면서 저한테 울먹이면서 전화 오신 분들의 그 제가 눈물 어린 그 전화 상담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가슴이 아프고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임상이 성공해서 정말로 없는 사람도 충분히 값싸게 보험 적용이 되어서 이것을 먹고 당뇨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에 탈출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정말로 임상일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분석했던 내용은 뭐냐? 자가면역입니다. 바로 자가면역 6가지. 한국에서는 자가면역 6가지지만은 미국에서는 아연 관련 이 자가면역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7가지의 자가면역 분석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가 혈당은 3가지를 봤습니다. 바로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과 그 다음에 인슐린의 저항성을 봤습니다. 췌장에 관련해서는 2가지를 봤습니다. 바로 C펩타이드의 정상화였고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량의 정상화를 봤습니다. 다음으로 신장에 있어서는 5가지를 봤습니다. BUN이라고 하는 요소 질소와 크레아틴과 EGFR, 신사고 제거율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알부민과 PCR과 ACR, 6가지네요. 그리고 간에 있어서는 3가지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합병증이 오게 되면 간도 나빠지고 신장도 나빠지거든요. 간에 있어서는 AST와 ALT와 감마-GTP 3가지를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고혈압과 고지혈증, 고지혈증에 있어서는 TC와 TG와 HDL과 LDL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갑상선에서는 T3와 T4와 TSH를 봤고, 소변검사에서는 글루코스와 프로틴과 케톤 수치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요산 수치와 비타민 D와 그 다음에 변비 여부와 그 다음에 알러지를 봤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형 당뇨에 있어서 파괴된 췌장의 베타세포가 재생이 되더라는 거, C펩타이드의 이 수치의 정상이 되더라는 거, 인슐린이 분비량이 정상화되더라는 거, 2형 당뇨에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쯤은 아주 쉽게 정상화되더라는 거, 그러면서 모두 다 당뇨약과 인슐린 주사를 다 떼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뇨합병증이 회복되거나 완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두고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여러분들이 드시는 하루 식사로 드시는 식사가 형태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신약 개발로 우리가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와 같이 모든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가 다소 무리하긴 하지만은 여러 벤처 캐피털리스트 통해서 VCD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 개발하는데 임상 자금이 모아진다면 하루라도 빨리 저희는 신약 개발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대학 병원의 교수님들과도 이미 모든 것이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신약 개발하는데 이 임상 자금이 하루라도 빨리 모아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주변에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많은 당뇨 환자들, 전 세계 5억 명이나 되는 당뇨 환자들에게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니 주변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239 바이오에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